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원래 계획했던 영상 대신 지금 필요한 간단한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에 송아지의 설사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다른 계절과 다른 점은 태어난 송아지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왜 송아지의 설사를 더 심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막 태어난 송아지가 겪는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은 온도에서 오는 스트레스이고 다른 하나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배고픔이라는 스트레스입니다. 지금까지 초유의 기능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만두고 겨울철 에너지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초유는 막 태어난 송아지에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매우 높은 고농도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못하는 송아지는 배고픔이라는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더욱더 초유를 제대로 먹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빠는 반응이 약한 송아지는 반드시 분말 초유를 먹여야 하는데 이는 빠는 반응이 약한 송아지는 어미소만 졸졸 따라다니지 제대로 초유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새로 태어난 송아지에게 한 번은 충분한 분말 초유를 먹였는데 이후 이 송아지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젖도 못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상식이라면 이미 초유를 태어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먹였기 때문에 이 송아지는 질병이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송아지에게 시간을 두고 분말 초유를 다시 먹이든지 아니면 어미젖에 해당하는 전환유를 또 그것도 아니라면 우유 성분의 대용류라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송아지가 배고픔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는 빠는 힘이 약한 송아지라면 제대로 잘 안 먹기 때문에 젖병을 쓰려고 하지 말고 드렌처를 써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먹이면 됩니다. 드렌처를 태어난 지 3일 이내에 계속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반추위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이로 먹은 것들이 대부분 이동해서 송아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주면 송아지가 기운을 차리고 2, 3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어미소의 젖을 찾아 포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이에는 송아지가 기립해서 돌아다니지 못해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물이나 전해질제를 조금씩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송아지가 알아서 초유를 적당히 먹었고 젖도 대충 빠는 것 같아서 안일하게 추운 날씨에 송아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태가 급격히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아무리 송아지가 초유나 우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도 보온이 되지 않으면 송아지는 열을 빼앗기고 초유라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온입니다. 보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온등도 송아지 옷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으로 체온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툼한 지푸라기가 가장 좋으며 송아지가 푹 빠져서 쪼그리고 앉으면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상태가 좋습니다. 이걸 해준 상황에서 보온등이나 송아지의 옷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송아지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미소를 졸졸 따라다니면 송아지가 건강하고 잘 크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바닥이 추워서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추위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일단 배고픔이나 추위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송아지에게 스트레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송아지 설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전형적인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피부나 코, 입, 그리고 소화기나 호흡기의 점막 등 직접 외부와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면역으로 일단 병원체로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바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원초적인 방식의 면역입니다. 반면 후천 면역은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신생 송아지는 이런 원초적인 선천 면역이라는 것이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 선천 면역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선천 면역에 관련된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억제되어서 병원균이 몸으로 침입해도
이를 잘 막아내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송아지가 질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스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을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가 송아지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은 몸의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물은 위험을 감지하고 이때는 빨리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등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이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몸을 성장시킨다는 증체와는 반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추위, 배고픔 등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장은 더 더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추위나 배고픔은 물리적인 스트레스인데 서열이 낮은 소가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같은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yes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이 깊고 호르몬의 분비는 뇌의 활동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작동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뻔히 지어낸 스토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뇌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잘 속고 무서운 영화를 볼 때 공포를 느꼈던 사람은 영화가 끝난 후에 혼자 일을 다시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유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도 추위, 배고픔과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와 동일하게 신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배고픔과 추위라는 스트레스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단기 스트레스와 장기 스트레스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짧은 스트레스에서는 염증 반응이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라면 면역 반응의 기능 자체에 불균형을 가져오면서 낮은 수준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겨울철마다 냉수마찰을 하면서 몸에 활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짧고 작은 스트레스 자극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추운 곳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사람은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반대로 면역과 염증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추운 겨울밤에 태어난 송아지가 어미의 젖도 잘 못 먹고 추운 곳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 아침에 빨리 이것을 발견해서 초유를 먹이고 보온을 해주면 송아지는 빨리 회복하고 병에 덜 걸리지만 반대로 크고 튼튼하게 태어난 송아지라도 오랜 배고픔과 추위에 방치되면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면역을 억제시키고 염증 반응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설사인데 이 상태에서 설사를 치료한다고 단유를 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찌르기 시작하면 장내 세균청도 파괴되고 스트레스는 가속화되면서 송아지의 치료는 안 되고 점점 상태만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송아지가 겪는 스트레스의 강도와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질병에 잘 안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배고픔과 추위라는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하는 시기는 생후 한 달 이내의 송아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 송아지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송아지의 생식 체중이 작을수록 어미소의 유량이 적을수록 그리고 입질 사료의 도입이 늦거나 충분한 사료를 먹지 못하는 송아지일수록 에너지의 공급과 체온 유지 관리에 있어서 불리해 겨울철에 질병 발생과 폐사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포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어미소의 유량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송아지가 사료를 더 빨리 적응해서 이를 먹고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는 입질 사료, 따뜻하고 신선한 물통, 그리고 반추위를 빠르게 발달시키고 먹는 사료를 더 많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추위 발달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겨울철 에너지 보온의 관점에서 송아지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르고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의 내용 중 궁금하신 거나 강의나 컨설팅의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